축하받을 일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들이 좀 나오거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의 금전이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세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세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복이야. 근데 그게 잘해가지고 나한테 오는 복인 건데, 사람만 좀 조심하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건 없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해도만신 벼락당 찡찡이 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네. 자,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명절이 지났고요. 네. 사실 명절이 또 추석이 지났다는 이유는 연말이 또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6년도 GT분들 운세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것보다도 오늘 GT분들의 평생 운세와 생일달별로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평생 운세와 그렇죠. 뭐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2026년도에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GT분들 몇 월생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좀 신점으로 보셨을 때 GT분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좀 어떠한 운기를 갖고 있는지.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네. 쭉. 너무 많잖아요, 사실. 네. 그것보다도 2026년도에 금전, 재물, 문서나 이런 쪽으로 좀 운기가 많이 상승하고 대박나는 GT분들 몇 월생 분들이 있을지. 내년 거를 좀 같이 봐야겠다. 네. 내년에 GT분들 26년에 병호년에 GT이신 분들을 놓고 보면, 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놓고 보면 새로이 뭔가 우리가 시작을 해는 음력으로는 사실 뭐 양력 1월이 음력으로는 아직 뭐 올해 해운년이겠지만, 내년으로 들어갔을 때 양력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양력 1월에 GT생이신 분들, 우리 생일달 얘기하는 거 맞죠? 네. 1월에 생일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뭔가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상 1월생이신 분들은 한 번의 고비를 좀 겪고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들이 또 나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쟁취하거나 취득하거나 내가 새로운 것을 이루기도 한다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40대 이상의 GT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내가 좀 병원에 좀 왕래를 해야 되는 그런 신세들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들이 또 나오시기도 하고, 2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학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이런 취득적인 부분들과는 좀 다르지만 학업적인 문서라든지 내가 뭔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내가 진짜로 올라갈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 2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들어가서 좀 그러신 부분들이 있고, 근데 2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기도 해요.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업적인 성취가 있다라고 할지언정 사람적인 운기가 좀 따라들지 않을 수 있다. 인복이나 인덕이 좀 그에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조금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덕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려내서 진행들을 하셔야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큰 탈이나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들이 또 나오시기도 하고요. 3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동수들이 조금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3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운기가 움직이기도 하면서 내 자리 자체의 변화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내가 새로운 곳을 좀 탐험하거나 탐색하거나 새로운 곳으로의 자리의 이동,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니까 내년에 3월생이신 GT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으시고, 이동수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내년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에 대해
대해서 좀 기운이 약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 관련해서 좀 다치지 않게 사고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예방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4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GT분들이 4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축하받을 일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들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4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서도 축하할 일들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사실상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 달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4월달이. 네.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거는 없지만 내가 금전을 조금은 저축을 해놔야 되는데 내가 금전을 가지고 이거를 키워 나갈 수 있으면 뭔가 시드머니처럼 좀 만들어놔야 되는 때이기도 하다 보니 4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금전 그대로 내가 어디 가서 막 다 쓰고 뭐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있는 금전들을 좀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좀 그 기운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5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그런다. 5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다 소리가 나오고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의식주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금전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 막힘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나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상황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좀 내가 고집 아닌 고집, 아집을 좀 부린다 그래.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주위로 하여금도 그렇고 내 상황을 내가 좀 꼬는 게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5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보는 눈들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내가 남들이 하는 조언들까지도 조금 주워 담을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크게 막힘이 없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6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장 기능이나 좀 간, 신장 이러한 기운들이 좀 약해. 그래서 좀 건강적인 부분으로의 좀 건강 악화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인연자, 내가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이라든지 이게 사실상 6월달, 7월달이신 분들이 내년에 그런 기운들이 좀 강하거든. 그러니까 6월생, 7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특히 둘 다 좀 건강적인 부분들을 조심하지만 이별적인 부분들 또 이혼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6월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와. 내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내년에는 잠깐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7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 관제를 좀 조심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과의 동거래라든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제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역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가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 돈거래를 해도 돈을 뭐 돌려받는다거나 그 돈이 다시 내 것이 된다거나 이러기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그것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7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7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그런 게 있어. 금전적인 관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문서적으로의 향상은 있어. 그래서 내가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그거 뭐라 그래? 내가 회사에서 승진한다 그랬지. 승진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관제와 승진 그 사이에서의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야? 좋은 게 따라들고 승진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오면 주위에서의 뭔가 그런 또 게임도 있고 주위에서 이 사람한테 뭐 안 좋은 얘기, 이간질 이런 것들 또한 따라든단 말이야. 그래서 7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좋은 게 들어오니까 안 좋은 게 뭐 따라들기 마련이야. 우리 똥파리 빠요 막
그거 한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좀 멘탈 관리, 7월생이신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8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갑자기 뭐 그런 거 있잖아. 세폭 들었다 이런 것처럼 갑자기 금전적인 내가 가족한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려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 8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의 금전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세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세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복이야. 근데 그게 잘해가지고 나한테 오는 복인 건데, 그런 것처럼 8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세복 들듯이 나한테 갑자기 금전적인 부분들이 따라들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8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교통사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 차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소리들이 나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금전적으로 오고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험에서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물어줘야 될 돈 또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복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본인이 좀 조심을 하셔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남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8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좀 크게 나거나 진짜로 뭐 우리가 차를 폐차시킨다던가 이런 것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밤에 운전하고 비 오는 날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8월생이신 분들이 가정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괜한 작은 거에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본인이 안 했는데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조금 조심하시고 지나가시면 내년 해오년은 크게 별탈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자, 9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음식을 조심해라 소리가 나와. 먹는 음식으로 하여금 따라드는 부정들이 있다 그래. 우리가 상갓집을 가거나 잔치집을 가가지고 갑자기 음식을 먹고 나서 탈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보단 어른들한테서 더 많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린 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주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뭐 혼인 주당이고 뭐 진짜로 뭐 상문 상문 주당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길을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체한다든가 그 음식으로 하여금 내가 진짜로 몇 날 며칠 알아눕는다던가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9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끝으로 탈이 따라될 수 있으니까 잔치집이나 상갓집을 가셔서는 엔간하면 음식을 드시는 거를 좀 자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9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로 하여금 이제 오히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주의로 하여금 또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상갓집이 뭐 우리 부고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로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받는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있으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집을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비방법들이 있잖아. 뭐 정말 뭐 편의점 들려라, 뭐 화장실 들려라, 아니면 꽃게다리 가지고 가라, 뭐 오곡을 챙겨가라, 뭐 고춧가루 소금 챙겨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도 좀 챙겨가시면 그래도 오고 가는 길에 큰 사고 없이 큰 탈 없이 내년 해오년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먹는 음식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지금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것만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새로운 좀 좋은 걸 얘기를 하자면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새끼의 손주를 본다든가 아니면 내 새끼를 본다거나 이런 것처럼 내 자식을 본다거나, 또 이거 새끼라고 했다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내 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이 집안 가족에 좀 좋은 축하할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또한 또 좋게 바라볼 수 있겠지. 근데 내년에 쥐띠들이 전체적으로 금전적인 부분들이 향상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특히 우리 GT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건 사람이거든. 사람만 좀 조심하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건 없어. 그래서 문서적인 정리들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확인도 굉장히 잘 해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GT 분들은 내년에 그런 확인들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고, 10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내가 믿는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지나가라 이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진짜 속된 말로 존나게 아픈 거야. 믿는 도끼에 진짜로 그거 하면 아프고, 맞아요. 진짜로 등 뒤에 도끼로 찍으면은 찍소리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 존나 아플 거야. 근데 10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도박 같은 거. 좀 이렇게 뭔가 쉽사리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하실 필요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는 내년에 애초에 좀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나오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10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해외 타국을 넘나든다 이런 말씀들도 나오거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뭐 해외 타국을 넘나든다는 건 일적인 부분으로 해외 타국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뭐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해외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또 다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적인 부분으로 하여금 내년 중반기가 상반기, 중반기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내가 몸은 바빠질지언정 심적으로는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 또한 짤 수 있는 또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않을까 또 싶거든. 그래서 10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크게 뭐 큰 고비를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우리 집안 가중에 어른이 있다면 어른의 부고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또한 조금 알고는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동짓딸이신 분들이야 11월생. 자, 11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이 계약을 한다거나 부동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접근, 뭐 새로운 보험 아니면 새로운 자리 이런 것처럼, 근데 내가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의 새로운 문서적인 변동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보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이 갱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문서적으로 내가 새로이 이사를 한다거나 부동산 문서를 투자를 해서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문서들을 잘 확인하고 넘겨야 내년에 11월 달부터 새로이 내 금전의 안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11월생이신 GT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뭐 예금 저축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 동짓딸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내년에 우리 그런 거 있어. 진짜 사람이 아파서 금전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아니면 집을 고쳐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11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집안 가중에 돈이 들어갈 일들이 꽤나 있겠다라는 소리들이 나와. 그래서 집을 새로이 고친다거나 고장이 나서 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꽤나 구멍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또 미리미리 살펴보고 지나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진짜로 호미로 막을 거 삽으로 막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이제 관찰하고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서 우리 삽으로 막지 말고 호미로 막고 좀 지나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생 섣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힘들어 이거 진짜 1월 달부터 12살 진짜 근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월별 운세 컨텐츠를 진짜 많이 찍어봤는데 선생님이 엄청 디테일하시네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딴 선생님 왜냐면 저희가 지금 봐야 될까 봐. 벌써 18분째 촬영하고 있는데 진짜 18분이에요? 네. 벌써? 진짜 디테일합니다. 그럼 이걸 자를 거예요? 잘라서 투표. 안 돼요. 자, 내년에 12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자,
아까는 부동산 투자였어. 12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오히려 조금 일을 하거나 현장직에 있다거나 좀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면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새로운 것들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콘크리트 건물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생이신 분들 중에 또 건설직이나 그런 현장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문서적인 것들 우리가 그것 또한 계약을 해야지 우리가 또 그걸 지으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걸 또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전적인 부분들이 내년에 상승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 계속 불안정하지만 짓는 거에 있어서도 좀 불안정하다 얘기가 나오거든. 왜냐면 요즘에 그런 건물을 짓는 그런 회사들 자체에서도 또 돈이나 금전적인 부분들이 계속 부족하다 아니면 좀 메말랐다 이런 소리들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으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고 나서도 뭐 하자보습니 뭐니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12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좀 해결이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집안에 쇠를 들일 일이 있으면 이 쇠를 들이면서 동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쇠를 들일 때에 있어서는 우리 그런 게 있거든. 이사하는 날도 우리가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게 진짜로 귀신 탈 일도 없고 우리가 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지가 그래도 타지 않는 안전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도 손 없는 날 하고 비싸도 그날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거 뭐 진짜로 뭐 작은 거 하나에서도 동토가 날 수 있지 뭐 이런 거 하나 드려도 동토가 날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은 누가 집안에 쇠를 들이겠어. 그냥 진짜로 큰 거 아니면 집에 못 박을 거 뭐 집안에 큰 철제를 들여야 되거나 큰 쇠기둥을 박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집 마당에 뭐 쇠기둥을 박아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럴 일이 있으면 그래도 좀 탈이 나지 않게끔 손 없는 날이라도 골라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집안 가중에 그래도 큰 폭풍이 안 분다 그래. 집안에 쇠로 인한 철동법이 들면 또 사람이 많이 아프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날을 잘 뽑아서 한다라고 하면 크게 탈 없을 것 같고, 내년에 회사에 임원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직에 있는 분들 이 자리 자체가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좀 직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12월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행실이나 좀 이 언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조심하셔야 큰 타격 없이 지나갈 수 있겠다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GT분들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벼락당 찡찡동자였습니다.